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8번째 시간.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조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장에 있는 셔츠와 바지와 재킷과 코트 등을 서로 맞춰 입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대로 일일이 입어본 사람이 있을까? 세상의 요리사들 중에 온갖 야채, 과일, 고기, 양념 사이에 연결 가능한 모든 조합의 요리를 다 해본 사람이 있을까? 우리들 생활을 살펴보면 주어진 다양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이 적은 경우의 조합만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꼭 실용성 때문은 아니며 개인적 습관과 사회적 간섭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조합의 가능성들에 한 번쯤 눈길을 주는 것도 여러모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모범적인 본보기들을 따라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저런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그저 우연에 맡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새로운 조합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길을 찾아낸 이가 바로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라몬 유이이다. 그는 중세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에 속한다.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 한동안은 귀족으로, 의무 시인으로, 또 궁정의 신하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그는 기사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익혔다. 그런데 그는 종교적 각성을 체험하고 난 뒤 세속적인 활동에 일체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배웠고 이어서 지중해를 둘러싼 넓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다.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엄청난 양의 글을 썼는데 현재 전해진 것만 300권이 넘는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많네요, 권수로. 종교적 각성 과정에서 그는 단호한 결심과 더불어 아내를 떠났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명상하는 사람이 되었다며 왕에게 연금을 신청했다. 유이는 자신을 일컬어 예술가라 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모든 철학적, 신학적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극히 예술적인 방법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그 방법을 거듭 설명했는데 특히 진리 발견의 예술 소고라는 근사한 제목의 책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편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그는 마요르카의 린다 산에서 신에게 받은 영감을 통해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보편 예술에서 유이는 지식의 발견을 위한 조합 방법을 설명한다. 그 방법의 기본 재료는 돌아갈 수 있는 둥근 마분지다. 한쪽 면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원 모양의 마분지 2장이 필요하다. 그중 한 장을 좀 더 작게 오려내어 크기가 서로 다른 2개의 원이 되게 한다. 이제 조합하고자 하는 대상물마다 약자를 정해놓고 그 약자를 2개의 원 둘레에 적는다. 유이의 경우 B, C, D, E, F, G, H, I, K 이렇게 9개의 알파벳 철자를 이용했다. 유이에게 있어 이 철자들은 보편적인 가치의 범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 위대함, 영원, 힘, 지혜, 의지, 덕, 진리, 명예 등이다. 만약 새로운 요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알파벳 철자 대신 요리에 쓸 재료나 조리법을 적으면 된다. 이 방법은 각각의 조합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것보다 유리하다. 마분지를 오려 만든 원에 모든 요소들을 다 적어 넣었으면 이제 그 원을 돌리면서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조합들이 모두 다 쓸모있는 것인가는 당연히 별개의 문제다. 이 장치는 만들어지는 각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든 상관없다. 그저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화면에 일정한 글자나 낱말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 결정은 이용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컴퓨터의 맞춤법 프로그램과 같은 이른바 전문가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원하는 조합의 짝이 2쌍, 3쌍 혹은 4쌍이 됨에 따라 원도 마찬가지로 2, 3, 4개로 나뉜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10개의 원으로도 조합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거기서 나오는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다. 유이는 자신의 이런 조합론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이를테면 자신의 조합론을 이용해 새로운 방식의 선거를 이끌어냈다.
그 선거 방식을 자신의 소설 블랑케르나에서 여자 대수녀 원장을 뽑는 공정한 방법으로 추천했다. 라이프니츠는 유의의 조합론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조합 방법이 암호 문자 해독과 보다 안전한 자물쇠 발명은 물론 법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이 조합 방법을 마침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까지 적용했고 그로 인해 수학 논리의 창시자가 되었다. 유희가 고안해낸 원돌리기 방식은 조합해야 할 요소들이 많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요소들의 수가 적을 때는 교차표가 더 유용하다. 교차표를 이용할 때는 조합되어야 할 요소들을 가로축과 세로축에 적어놓고 그 사이의 칸에 조합의 결과를 적어넣는다. 이런 기술은 철학에서 관계 체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할 때 요긴하다. 철학자들 중에는 적은 수의 개념과 설명 모델만으로 작업하는 이들이 많다. 이 조합의 기술을 이용하면 교차표가 되었든 아니면 돌리기 원판이 되었든 일정한 개념 체계 안에서 가능하지만 아직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는 새로운 생각의 조합들을 알아낼 수 있다. 현대 철학자 중 이 조합법을 즐겨 쓰는 인물이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다. 그런데 그는 유희가 개발해낸 조합법이 아니라 단순한 교차표만으로 만족한다. 의사소통 행위론에서 그는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특징짓기 위해 두 가지를 분류한다. 능동적 구원과 수동적 구원으로 나누고 현세를 부정하는지 현세를 긍정하는지 이렇게 해서 4칸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종교를 분리했다고 합니다. 하버마스의 표에서 정리된 종교들이 그 두 개의 개념상으로 정말 제대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몹시 부정적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대칭적인 조합에서 떼어내 각각의 진술들을 따로 놓고 보면 그 결과는 꽤나 엉뚱하다. 공기가 항상 따뜻하고 습한가? 그리고 흙은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가? 그렇게 유희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 교리를 그 원판을 이용해서 증명해내는 것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회교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유희의 조합용 원판에 대해서는 반응이 끊임없이 엇갈렸지만 오늘날에는 수학적 조합론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발전소.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